근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그 사람 인맥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줬던 사람들, 그 만나는 자리에 가서 인사시켜주거나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 저는 인사를 다 시켜주거든요. 막 자기가 다가가서 상대방 카톡을 막 물어보니 그 상대방이 막 당황스러워하죠. 당혹스럽죠. 카톡을 막 입력을 해요. 문어발식으로 막. 제가 그래, 저기 무슨 사장,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뭐 땅 뭐 투자하고 뭐 건물 지어보겠다고 온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좀 친해지고 카톡 연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예. 이런 사람들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상처받을 일 많이 만들었어요. 기타 소리 음악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타 음입니다. 그래서 매번 올려드리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 사회에서 무려 5대양 6대주에 라오스 인구가 똑같은 75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죠. 뭐 그냥 한 달 살기 오신 분들, 다녀가시는 분들, 보름 사시는 분들 하면 아마 그 2배가 넘을 거예요. 거의 뭐 1000만이 훨씬 넘어갈 거로 보이는데, 그 750만이라는 통계는 해외에서 거주 비자를 받고 경제 활동을 해서,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해서 먹고 살며 또 한국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그 교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녀가는 관광객이나 과객이나 머물러 가는 유랑객은 제외된 겁니다. 꽤 많은 수가 나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우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가 5,300만 명인데 그 중에 750만 명이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다 하면 거의 10여 프로, 16, 7%의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 신기합니다. 뭐 이념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사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와서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선대, 부친, 조부 때부터 130여 년 전부터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사우파울로를 기점으로 그렇게 살아간 그분들의 후손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16년 전에 여행 사업을 크게 하다가 항공사의 비행기표를 마구마구 사놓고 이제 여행사의 그 항공권을 팔고 또 세일을 하다가 자연재해, 뭐 쓰나미, 조류독감, 메르스, 호주 조종사 파업, 그래서 그렇게 빚을 원치 않게 지고 태국 치앙마이로 떠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빚 청산을 다 하고 뭐 특별히 모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는 않고 넉넉하지는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 엄청난 어려움을 3년 반 겪으면서 그때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도움으로 제가 라오스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늘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며 복을 빌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와서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 오셨을 때는 한국인을 만나면 막 반가워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언제 가세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반가워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시간을 갖고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뭐 집에도 오고 가요. 저도 치앙마이에 와서 3, 4년은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요.
마트에 가서 한국 분들만 보면 제가 먼저 쫓아가서 막 아는 체하고 했는데 그게 6, 7년, 8년 차 넘어가면서 한국인들을 만나면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곳도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콘도라든지 완전히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밀집돼서 사는 곳은 피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콘도에도 한국인들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주관적이지만 나름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아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 누군가 나와서 물건 사러 다니고 집 없고 가게 없고 처음 시작할 때 따라다녀 주면서 도와주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 말이 법이자 이정표이자 종점으로 알고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았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영향권에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 이제 독립의 의지를 보입니다. 예, 그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처음 오셨던 분을 상대로 먼저 와 계시던 분이 그런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돈을 많이 받았다면 필요 이상의 돈을 받고 그 일을 도와주었었더라면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잘한 건 없는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해외에 처음 온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고 그런 일을 도와주고 또 거기서 자기 이익금을 그 사람 모르게 흡수해서 자기 지갑을 채웠다면 먼저 와 있던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친근감이 가서 자기 차로 태우고 다니면서 밥 사줘 가면서 뭐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내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도와주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그분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쉬우니까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꽉 밀봉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아주 교양 있는 사람처럼 매너 좋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그냥 의지하고 따라오는 듯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도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는 날까지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제 선생님으로 알고 제 멘토로 여기고 늘 함께하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형통할 때 저는 당신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의리 있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 온 사람 집도 얻어주고 뭐 가전제품도 사는 거, 뭐 차도 사는 거, 모터사이클 사는 거, 뭐 명의가 안 되니까 명의까지 현지 사람들 지인을 빌려서 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도와주었던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도 성인이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 누군가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계속 그 사람 앞에서 시쳇말로 꼬랑지를 말고 살려니까 답답한 거겠죠. 가령 비근한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이 어떤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먼저 와 계신 분이 보니까 그 여성이 영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볼 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미 콩커플에 눈이 씌운 그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것도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그 여성과 지내는 것을 비밀로 하고 보안, 시크릿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는 차도 주차를 막 엉뚱한 데다 해놓고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말 없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왜? 아, 내가 누구 이 나이에 누구 잔소리 듣고 누구 간섭받고 지도받고 살 나이는 아니잖아. 이제 나도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알았잖아. 길도 알고 뭐 언어는 다 형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물건 사러 갔다가 거스름돈 받아갖고 나올 정도 되니까 굳이 그런 내가 뭐 마치 식민지 생활을 하는 듯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처음과 중간과 끝의 마무리를 서로 마음 아프지 않게 좋게 지나간다면 더 좋은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팍팍하고 직언을 잘하고 싫은 것을 이렇게 감추고 내색하고 은둔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온 분들한테 뭐 투자를 하라든지 사업을 하라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다든지 뭐 이것을 사러 오면은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될 거다. 이거 사서 임대하고 매매하면 좋다. 뭐 이런 걸 절대 권하진 않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무엇을 한다 그러면 3년, 4년 이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돈 100만 원, 150만 원 쓰면서 지내면서 두고 보면서 천천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 자체도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기분이 좋을 때 했던 말, 뭐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멀어지고 이사 나가게 되면 그런 것도 다른 사람 만날 때 입방아를 찍게 되는 거죠. 나쁜 의도에서 한 얘기가 아닌데 조금 각색하면 제3자가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느 날 화살이 날라옵니다. 돌화살이. 그래서 그것이 나는 그 뜻이 아니었다, 나는 이런 뜻이었다, 그 해명하는 조차 스트레스가 엄청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안 먹습니다. 거의. 그전엔 많이 먹었었어요. 양주 잘 먹습니다. 지금도 맘 먹고 먹으면 양주는 잘 먹는데 위스키는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게 제가 거울 보면 싫더라고요. 제 모습이. 저는 그 간에 그 술을 해독하는 그 성분이 일반 사람들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는데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말들이 술 한 잔 먹고 알딸딸하게 뇌가 기분이 좋아지면 툭툭 튀어나와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다 사드려야죠. 제가 다 해야죠. 제가 그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는 술 한 잔 먹고 얘기할 때는 그거를 내가 왜 해줬어야 됩니까? 그건 당신이 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원래 당신이 내게 그렇게 사야 됐었던 것을 왜 내가 샀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환장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 온 분들 제가 철칙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도 처음 온 분들이 저보다 돈이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 아무래도 여기. 제가 커피 한 잔 먼저 사드리고요. 쌀국수라도 식사라도 먼저 사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껏 공항 가서 커피 사주고 점심 잘 사줬더니 이렇게 맛없는 점심 처음 먹어봤어요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지금 BNT에 살고 있어요. 물론 저하고는 보고 살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같이 사는 라오스 여성이 가끔 저희 콘도에 와서 저희 콘도 종업원들하고 수다 떨고 맥주도 먹고 하는 건 봅니다. 얼마나 그럴 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얻어먹기가 싫은 거죠. 내가 사는 자리라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본의 아니게 한두 번 얻어먹은 자리였다 하면 저는 그 다음에 더 크게 한번 사버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모임에 가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를 하고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 온 분들이 그냥 사전에 약속도 없이 그냥 만나자고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여기 왔으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일로 오실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한번 뵙고 싶습니다라는 것과 저한테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저 여기 지금 온 지 한 보름 됐는데 오늘 시간이 좀 되네요. 골프도 안 나가고. 저 있는 호텔로 오실래요? 제가 저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럴 땐 좀 불쾌함을 느낍니다. 서로 지인 관계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만나자고 제의를 하는 건데 먼저 그 사람의 시간이 어떠한지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하는 게 그 의전의 예의 아닙니까? 뭐 의전이라고까지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본 룰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삽니다. 저 때문에 여기 라오스에 오셨던 분들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잘 살아요. 한 20명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와서 커피 마시고 가고 이야기하고 뭐 자신이 나가서 일했던 이야기, 자신의 대소사, 자기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딱 벽을 치고 안 나타나는데 제가 전화해서 왜 안 와? 이리 와. 전에는 이야기 다 하더니 왜 요새는 이야기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같이. 당신이 내게 필요로 하지 않는데 굳이 내가 뭐 수시로 연락해서 오라고 하면 또 저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교민분들 오래 계신 분들 저 아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우연히 커피숍에서 만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 잠깐 합니다. 10분 20분 앉아서. 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 화두를 꺼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공감해보면서 주제를 꺼내놓으면 대부분 저하고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사람 안 만나고 그래서 나는 시장을 가도 마트를 가도 음식점을 가도 한국인 안 오는 곳으로 주로 다닙니다. 맞아요. 오래된 교민분들은요. 한국인 없는 곳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데 가서 외식하고 그런 데서 물건 사고 그렇게 지내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 느꼈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한 4년 넘게 매일 하루에 영상 찍고 이 자막 글씨를 넣으려면 손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노트북 컴퓨터를 이제 업무 여행사 할 때 많이 해가지고 우측 어깨 뒤편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한동안 컴퓨터를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른손 손가락으로 자판 글씨를 넣는 게 이제 너무 무리했나 봐요. 영상 하나 찍으면 그 글씨 집어넣고 뭐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혹시 전화기나 노트북 컴퓨터 많이 만지지 않냐고. 아니 많이 만져요. 당분간 쓰지 마세요. 좀 피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글씨 자막을 제가 많이 못 넣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리얼리티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과 같이 탁상 공론까지는 아니래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커피를 놓고 음식을 놓고 이야기했던 사실을 제가 지금 나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정당하게 도움받을 거 있으면 그 수고비만큼 딱 주고요. 도움 받으시고
웬만하면 서로의 내 개인 소사까지 이야기하고 뭐 형님, 동생,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계신 오래된 교민분들도 그런 거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게 저는 인간관계가 해외살이에서는 그냥 대문대문 띄엄띄엄 알고 지내는 게 서로 해피한 겁니다. 서로 상처 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처음 와서 뭐 형님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동안 존댓말을 합니다. 그 형님 칭호를 제가 이 허락을 안 하는 것이요. 한 번 형님이 되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 형님이 잘못을 해도 나에겐 형님이고 내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한 그분을 누군가 막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분의 비리 사실을 털어놓아도 제가 남자라면 그 이야기 정말 듣기 불편한데요. 뭐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분은 그래도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제 앞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불편하네요. 주제 바꾸시죠. 그래서 주제 안 바꾸면 저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 막 서로 갈등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한쪽을 완전히 뭉개놓고 저한테 계속 옵니다. 근데 그 뭉개버린 사람이 제가 더 먼저 오래전에 안 사람이에요.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 친구하고 지금 관계가 어때요? 잘 지내요? 아니 요새 안 보고 있어요. 이거 사람 이상하대요. 사람이 이상한 건 서로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나 찾아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내가 나중에 그 친구 볼 때도 내가 괜히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원만한 관계를 다 만들고 절 찾아오시면 다시 그전처럼 지냅시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격인데 제 성격이 잘못된 것일까요? 판단은 시청자, 구독자님들의 몫이죠. 그 평택에 있는 택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 후원자였어요. 요즘 형님 영상을 쭉 보니까 형님 사람들한테 많이 버거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형님 코로나 때는 돈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금은 사람 때문에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사람들 그냥 적당히 대해서요. 다 형님만 같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제 영상을 매일 보고 있으면서 댓글은 안 달고 있지만 매일 보고 있으면서 제 상태를 알아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힘든 것을 형님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평택의 택이라는 동생이 너무 고마워요. 제 아는 주변의 지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런 반면에 저한테 여기 올 때 유튜브에서 알았으니까 막 유튜브가 올라가면 막 새벽부터 댓글을 하루에 몇 개씩 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소의 시간이 지나가고 형통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제가 사람 소개시켜 준 것에서 문어발식으로 늘어가면서 그 사람도 이제 구역을 넓힌 거예요. 유튜버 때문에 저를 알았는데 유튜버 제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 하나 1년 넘게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하고 인간관계는 정리됐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보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이 처음부터 시종일관으로 되었다면 해외에 오래 사는 교민도 지금 나와서 사는 분들도 여전히 잘 지내실 수 있을 텐데 사람은 욕심이 있고 생각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을 떠나 살면서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이런 것들을 알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는 막 부담될 정도로 접근해 와서 어느 일순간 거품 하얗게 몰려오던 파도가 어느 날 썰물 때 보니까 황량한 갯벌만 드러나는 그런 해외 살이에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나나 그 누구도 맞이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것. 알면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에 말씀드린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와 우리 힘차게 자라고 있는 한국말 이제 막 배워나가는 요즘 그 일하면은 애국가 배우고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이거 지금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이에게 또 남이 엄마에게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살아가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